오디오 업계에서 미국 출신의 JBL이 갖는 힘은 꽤나 큽니다. 많은 분들이 JBL을 그저 블루투스 스피커나 만드는 듣보잡 회사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JBL은 1946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그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오디오 회사 중 하나죠. 현재 존재하는 스피커들 중에서 미국적인 시원한 소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JBL,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JBL에 대한 10가지 사실. JBL의 시작은 이 남자 제임스 벌로우 랜싱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기나 음향 기술 등이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 관심이 식지 않아 1927년 랜싱 매뉴팩처링이라는 음향 회사를 창립해 스피커를 만들었죠. 이후 이 회사는 알텍이라는 회사와 합병되어 알텍 랜싱이 됐는데 이 회사는 미국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 가장 역사가 긴 회사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동업자가 죽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제임스는 알텍 랜싱을 그만둔 후 1946년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지요. 바로 JBL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인 제임스 벌로우 랜싱의 이니셜을 따 만든 이 회사는 이후 스피커 분야에서 한 획을 긋는 회사로 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스피커 제작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던 제임스 랜싱은 1949년 JBL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이를 비관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공학에는 뛰어났지만 경영에는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죠. 제임스가 떠난 자리를 메꾼 것은 윌리엄 토마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임스 벌로우 랜싱이 얼마나 뛰어난 공학자이며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그가 죽은 후 알아채게 되었고 그 열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돈을 투자해 JBL이라는 회사를 되살렸습니다. 윌리엄은 제임스 벌로우 랜싱이 남긴 연구들을 활용해 스피커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스피커 매니아들이 목을 매는 하츠필드나 파라곤 같은 명기들이 세상에 출시될 수 있었고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승승장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JBL의 스피커를 찾기 시작했고 이후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죠. JBL이 스피커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해낸 것도 꽤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JBL이 사랑받는 의외의 분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면 시원하게 터지는 소리는 필수적인데 JBL이 이 극장용 스피커에서 꽤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건 좀 재미있는 사실이죠. 아마 헤드폰이랑 블루투스 스피커만 생각한 분들이라면 JBL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놀라울 겁니다. 지금도 미국 영화관의 40%, 전 세계 영화관의 25%가 JBL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꽤 많이 쓰고 있죠. 잠시 시계를 193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MGM 영화사에서 근무하던 더글라스 시어러는 영화관에서 나는 소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최적화된 최초의 극장용 스피커를 직접 디자인했는데 JBL의 전신인 랜싱 매뉴팩처링이 이 스피커를 생산해냈습니다. 누적된 경험을 통해 JBL이 극장용 스피커와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JBL이 음악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호방한 소리를 내어주는 스피커 덕분에 JBL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건 유명한 이야기죠. 1969년과 1999년 우드스톡 페스티벌에서 스피커를 담당해 사람들에게 강력한 소리를 들려주었다거나 하는 단편적인 사실로만 설명하긴 부족합니다. 콘서트부터 스포츠 행사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필요하다면 JBL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일까요? 매니아들 사이에서 JBL은 락이나 팝 같은 음악을 듣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일본인들이 JBL을 매우 사랑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집들은 크기가 작은 편인데 호방한 소리를 내주는 부피가 큰 JBL 스피커가 사랑을 받았다니 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JBL 본사에서 일본에 직원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일본인들의 근거 없는 미국 찬양이 JBL의 인기에 한몫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오디오 파일들도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JBL 스피커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69년 JBL은 하만카돈이라는 음향기기 회사에 인수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마 이 독특하게 생긴 스피커를 보신 분들이라면 하만카돈이라는 회사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하만카돈이 인수한 이후 JBL은 고급 오디오 브랜드가 아닌 대중들을 상대로 한 스피커 브랜드로 변화하게 되었죠. 하만카돈은 JBL, AKG, 마크 레빈슨 등 다양한 오디오 브랜드들을 소유하며 사업을 이어왔고 2016년에는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에 인수되었죠. 한마디로 지금 JBL과 하만카돈은 삼성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JBL은 음향기기들을 만들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음향 시스템과 홈시어터,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와 컴퓨터용 스피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족적을 남기고 있지요. 스피커 하면 JBL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브랜드는 이제 그 역사를 바탕으로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로 재탄생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JBL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